그러면 올해 좀 이렇게 보실 때 좀 괜찮아 보이는 섹터? 섹터. 예.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리오프닝 네. 되는 관련 업종들, 뭐 여행, 카지노, 면세점 관련, 그다음에 등등 뭐 그런 업종들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원전 쪽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혀 뭐 다들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미국도 기사를 보니까 미국도 원전을 계속 늘리고 있더라고요. 늘리고 있고 20% 늘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기가 엄청 부족한 거예요. 전기차가 다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재생에너지 이 땅덩어리 좀 돼서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될 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양열 이런 거는 한계가 있네요. 한계가 있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원전을 그래서 이제 SMR이나 소형 SMR로 해가지고 많이 지역 거점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원전을,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지만 둘 다 이걸 안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뀌면은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올라가고 안 바뀌더라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원전은 진짜 역발상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한번 SM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거의 다 다시 오늘 폭락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리오프닝 주와 원전 이렇게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형주,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매수해 가는 걸로 2년, 3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팔지 않고 평생 모아가는 주식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죠, 주식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데, 이 회사는 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 밸류에이션이 내가 생각보다 너무 싸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주식 계속 사고 있는데, 이 회사 제발 얘한테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사는데, 근데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러면 평생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보다 올라버리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주식은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가격대라면 내가 평생 그냥 이 회사 인수할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지금 대기업들 같으면 내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대기업들 많아요. 대기업들, 아까 지주회사들. 그런 마음으로 사면서 이제 예를 들어 하는 거죠. 회사 인수할 마음으로. 근데 이제 거기는 내가 인수할 자금이 안 돼서 못하고. 그 책에서 좀 언급해 주신 그 우주 산업이나 뭐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저 책에서 원래는 이제 원래 여기서 나온 거는 내가 책을 쓰기는 한 거 중순에 다 썼거든요. 근데 수정하고 이런 나중에 원래 메타버스, 로봇. 이제 저는 이제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가장 내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게 지금 2차 전지 쪽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 전기차로 가는 건 이제 벌써 된 거고 벌써 뭐 텐베그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거는 이미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다음 또 봐야 되는 거. 그러면 그럼 그거 되고 나면 자율주행이죠. 지금도 오늘도 미국 신문에 보면 뭐 자율주행 택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택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되는 걸 그래서 기정사실이잖아요. 차를 진짜 기사가 없이 그냥 운전하는 건 이제 모두가 원하는 거고 시대의 트렌드 바뀌었으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자율주행 이제 지나고 나면은 우리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로봇들이 좀 보고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배달도 이제 음식 로봇들이 할 거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점차적으로 타고 이제 로봇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게 또 되고 나면 자율주행 끝나고 나면 이제 하늘을 차 막히고 안 되겠어. 하늘을 날아야 되겠어. 그건 좀 내가 봐서는 기간이 한 10년은 걸리겠죠. 이제 중간중간에 테마는 이렇게 오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제 쌀 때 편입해놓으면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주항공이나 로봇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을 보고. 그래서 눈앞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이제 5G니까 5G 지나서 6G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런 6G 관련 위성 관련 산업들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최근에 이제 기사에 보면 미국에서 이종장기 대지에서 자기 유전자 가열해가지고 사람을 키워서 DNA 차원에서 이식해서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도 이제는 바이오주들은 막 신약 바이오들은 많이 한 번씩 올랐잖아요. 이런 이종장기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는 안 되겠지만 장기 다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150살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시대도 어쨌든 성공을 했다니까 이제 하나가 불씨가 짚어진 거죠. 그런 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그 미래 산업들이 일상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네. 가시권한이 될 때 네. 그거보다 조금 전에 이렇게 투자를 네. 해가는 거.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텐베거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건 있겠죠. 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뭐 새로운 또 새로운 소재들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생산하고.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거기서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또 실적이 나오고 돈만 돼서 또 그렇게 완전히 선점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완전 1등 제품으로 완전히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 제품은 계속 수익이다 보면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런 기업들은 뭐 또 반영이 됐겠죠.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10배 오르고 막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다진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그렇죠. 또 10배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 실적이 거죠. 따라주고 이러면. 네. 그래서 그냥 재료로 가는 거는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아까 주행하고 강아지가 벌어졌다. 그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현금은 이렇게 항상 좀 어느 정도 항상 보유를 하시나요? 이제 평균 한 20%는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락장이 오면 이렇게 조금씩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쓰고. 그럼 이제 만약에 많이 하락했다 하면 이제 한 10% 정도는 이제 냅두고 쓰다가 그 이제 완전히 클라이막스다 이러면 이제 그것까지도 투입하는 거죠. 거의 10%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안 쓴다고 봐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영상들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이제 슈퍼개미 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사라고는 하시는데 돈이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금 관리가 정말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연끌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하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다가 또 오히려 또 레버리지 써가지고 돈을 빌려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망하는 사람들이 보통 부류가 대부분 돈 빌려서 망하거나 아니면 악마의 속삭임 들어서 망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그렇군요. 그럼 이게 금리가 이제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막 성장주 팔고 가치주를 갈아타고 막 이런 전략들도 막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게 가치주 개념이냐 성장주 개념이냐 뭐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고평가된 거는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가 너무 고평가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데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하락할 때까지는 멈춰지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다시피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잖아요. 뭐 그중에서 계속 성장이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같이 돈받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치주들은 그게 또 가치주라고 봐요. 성장을 하면서 가는 가치주. 그렇게 그런 것들 하지만은 근데 좀 소외받았던 가치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소외받았던 가치주들은 또 한 번씩 수식이라니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요. 물려 있던 건 한 12년 동안 이렇게 쉬어 있다면은 그쪽 산업은 이게 있다가 한 번씩 모멘텀이 꼭 와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은 또 다시 가치주행에서 한번 상승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섹터들을 모아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뭐 저 PBR이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미래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싼 거. 그렇죠. 쌍자도 있고 싼 거. 저는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자산 가치가 너무 좋다. 지금 자산주들 왜냐면 이제 2003년도에서 7년도 이렇게 하는데 성장주도 물론 갔지만은 그 중간에 못 올랐던 가치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자산 가치가 있고 뭐 물론 배당도 주고 그냥 배당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러나 성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투자하세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텐베그가 나오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서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너무 싸니까 뭐 PBR로 따질 때 뭐 0.1에서 2 뭐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막연하게 그냥 투자하지 말고 일단은 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물론 종목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자기가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손흥민이하고 같이 뛰고 있으니까 투자를 함부로 하면 리스크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제 책을 보든 뭐 저희 채널에서 와서 주식 기초를 공부를 수도 없이 공부를 하고 투자도 반복하고 기회라는 게 계속 오니까 반복 공부를 하고 내가 확신이 드는 기업을 찾아서 확신이 드는 기업을 찾아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러면 그런 선배들이 했던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찾았네 이런 팁을 얻어서 그런 걸 얻어서 그런 투자 방법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게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죠. 운동을 뭐 해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뭐 몇 년 해야죠. 100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00만 시간이라는 게 뭐 자기가 평소 하루에도 남들보다 1시간씩 더 열심히 해야 뭐 여가 시간 활용해서 1시간에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가 제 주변에 골프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누구를 갖다 놔도 나는 골프를 우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승시키냐 그랬더니 남들보다 1시간씩 더 공부를 시킨다는 거야. 1시간씩만 더 시키면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365시간. 그러면 3,650시간. 그러면 그만큼 남들보다 더 있으면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같이 골프 투어 하는 걸 가봤는데 밤에 9시, 10시 넘어서도 너 1시간 더 빈스윙하고 잘하는 그러니까 우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냥 날로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지금 기초 지식을 더 쌓아라. 지금 내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 버려라. 다 버리고 그냥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사모아서 그걸 계속 사모아서 큰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라.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꼭 읽어봐야겠네요. 그럼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요 텐베거 네네. 혹시 이거 텐베거 종목 고르는 법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네, 텐베거 오늘 비법. 텐베거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가 트렌드에 속한 산업을 사는 거고, 메가 트렌드라는 게 지금 원래 첫 번째가 1차 산업혁명 이런 거예요. 1차 산업혁명 때 뭐 철도, 2차 산업혁명은 뭐 자동차, 뭐 전기, 뭐 전화, 뭐 이런 거고, 3차 산업혁명은 IT 버블 때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고, 4차 산업은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뭐 이런 로봇 이런 등등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이렇게 온 것 같고, 4차 산업 그런 메가 트렌드에 속한 주식을 사놓으면 텐베거가 나고, 지금 그런 주식들 다 10배 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역발상에 투자를 해라. 역발상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면 대륙제갈이라는 회사 지분 신고를 해서 10배의 수익이 났는데 그 회사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근데 불이 날 때 투자를 망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험금도 있고 회사 자산 가치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래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찾아오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죠. 그런데 그 회사가 결국은 이제 오히려 그 위기를 계기로 안 터지는 부탄가스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시장을 다시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어요. 그러면서 10배가 났죠. 그런 이제 역발상을 투자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는 그 회사가 이제 같이 적자가 계속 나다가 갑자기 이제 이익이 턴되는 거죠. 예를 들면 HMM 같은 주식인데요. 제가 그거는 이제 HMM은 뭐지? 그때 산업은행이 인수했잖아요. 그때 뭐 다 한진영도 죽이고, 근데 나라에 하나 있는 선사인데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나라에서 죽일 수가 없어.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본 게 얘들이 이제 용선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계속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근데 배를
초대형 컨테이너에서 12척을 수척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순신인가? 이순신인가? 12척을 수척하면서, 이걸로 이제, 역시, 미군을 무찌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적중했던 거죠. 2020년도부터 이제 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였는데, 그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바로 이익이 턴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운임지수가 약속을 하고. 근데 이익이 턴 했는데도 사람들은 빈가빈가 하고 주식을 안 사요. 그때만 샀어도 1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턴라운드 보고, 턴대등 보고 또 더 샀죠. 근데 그게 1500%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게 저점 대비 보면 20배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5만원까지 간 게 20배가 올랐는데, 이런 턴라운드 기업을 사면 10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신사업이 추가되는 기업인데, 신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국일제지라고 제가 또 지분 신고한 종목인데, 이거는 이게 원래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뭐 저가주 산업부이라고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리고 회사가 독과점이 기업이었어요. 아주 얇은 종이, 박엽지라고, 담배지 종이, 그 다음에 은박지 종이, 이런 데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용인에 가보니까 그 옆에 전부 아파트밖에 없고, 그럼 혹시 이것도 개발되면 땅이 괜찮겠다 보고, 그러니까 또 자회사 보니까 천안에 또 2만 평의 땅이 있더라고. 땅도 이것도 보니까 국토개발 계획, 도시계획부 가보니까 이것도 도시계획상에 이제 아파트 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조사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또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로 가면 그거 얼마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가치만 보고 이제 투자를 했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신사업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탐방을 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신사업에 또 의지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뭐 추가를, 그걸 또 깨닫고 뭐 계속 샀죠. 근데 이게 한 10% 넘게까지 샀는데 결국은 이게 100배까지 올랐어요. 100배까지 올랐는데 100배 다 먹고 판 건 아니고 10배 수익 정도 났는데요. 100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신사업이 추가되거나, 그리고 그 중에 또 제가 투자한 것 중에 또 삼성 출판사라고 있어요. 삼성 출판사인데 그거는 제가 자산 가치가 있고 배당도 좋고 이래서 투자를 했는데, 너무 밸류시를 싸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이 올라서 팔았는데, 근데 아기 장어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대박이 터지면서 수가 엄청나게 올랐어.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거나, 또 뭐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 컴투스 같은 거 원래 신작이 이제 나왔는데 서머너 줘가지고 우선 국내에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일본에 출시했는데 그게 대박 터지고, 그러면서 매출액이 뭐 1000억대 이상이, 이익이 1년에 1000억대씩 나면서 거의 뭐 조단위사로 올라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르는 방법은 이제 최고의 CEO가 경영하는 기업. 그러니까 뭐 아까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슨, 이런 최고의 CEO가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대위기를 노려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IMF 때 투자하고,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런 위기 때 투자를 해야, 그때 지금도 참 조사를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100%는 다 올랐어요. 코로나 때 투자를 했으면. 근데 뭐 첫 번째 때 나오면 종목도 꽤 나왔어요. 그리고 위기 때 사야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위기 때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을 지금 사서 1100원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위기 때 사면은 1000배거나 종목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대위기를 노리라고.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까지. 좋은 종목을 첫 번째 날 때까지, 이걸 솔직히 그냥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파동들이 막 올랐다 내렸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라는 거죠. 이거 올라오면 떨어지면 팔 걸, 올라오면 팔 걸. 이런 과정이 수도 없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텐베거라는 게 정말 말씀해주신 공부, 피와 땀 이런 게 다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계속 또 트래킹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030 세대들이 한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이제 부를 쌓아간다고 했을 때, 요런 지금 말씀해주신 메가트렌드, 역발상 투자, 턴어라운드, 신사업, CEO, 위기, 요런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오늘 참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멘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책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간 길을 따라가라 했거든요. 물론 저희 이렇게 비법들도 있지만은, 사실 시버 개미들이 보통 이렇게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 특징들이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제 같은 게 10가지 특징이 이제 성실하고 행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 있고, 그다음 쌓은 인맥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다음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현금 비중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서 고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투자의 기회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 독서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멘탈 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빌로그로 쓴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주식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100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인생이나 주식은 마찬가지로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경주니까 이게 좋은 주식을 고르는 능력과 그걸 사서 기다리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은 인내하고 좋은 주식 사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일부러 이게, 물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던 말이라 네. 제가 사인해 놓은 건데,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부가 기다리는 자에게 이전된다. 이게 특히 워렌 버핏도 한 얘기긴 한데, 저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랑 중복이 돼서 이렇게 쓰긴 썼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게 주식은 대부분 다가 조바심, 지금도 조바심이 많이 나오고 또 공포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는 능력을 키우고 그걸 많이 기다려서 크게 수익을 내는 걸 권해드리고,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려면은 정말로 이게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저는 오히려 건강에도 이롭고, 저는 투자에도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좋은 책을 써주셨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론을 접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또 책을 통해서 쌓아가시고 채워가시면은 정말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쓰신 배진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